이 뭐죠? 친명 호소인이요? 이젠 멜론 저격인가? 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멜론을 저격을 한다고요? 일단 최근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밝히신 분이 있는데 두 분이 등장을 합니다. 그 얘기를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숨죽이고 있는 당신들께 묻습니다. 당대표가 검찰 독재의 칼날에 난도질을 당하는 상황에서 당대표 체포 동의안에 왜 가결표를 던지셨습니까? 이재명 대표와 함께 윤석열 정권의 모든 퇴행을 저지하는 데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대문구 갑 출마의 뜻을 접고자 합니다. 서대문구 갑 전략 선거구 선정 결정을 선당 후사의 마음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심장을 뺏길 수는 없다는 절박함으로 호소드립니다. 지금 성남시 중원구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오겠다는 후보는 민주당의 기본 정체성조차 의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분의 공통점 출마하는데 각각의 지역구를 선택해 출마해요. 근데 공통점은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라는 이런 걸 내세웁니다.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그리고 도전하는 그 당 상대들은 현역 의원들인데 한 분은 비명으로 꼽히시는 분이고요. 한 분은 친문으로 꼽히시는 분이에요. 오늘 마침 또 윤건영 의원께서 나와 계신데요. 친명 후보를 자처하니까 친명 호소인 아니냐. 그리고 이재명을 위한다고 하니까 찐명 마케팅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두 분 모습 보셨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이 상황을. 선거 때마다 매번 나오는 현상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한동훈 마케팅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조차도 의정 보고서에 한동훈 위원장과 같이 찍은 사진을 게재하고 불과 얼마 전까지는 윤석열 대통령과 찍은 사진이 다 바뀌었죠. 예. 한동훈 위원장으로. 선거라는 게 정치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표를 얻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정치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사람, 지지도가 높은 사람들을 활용한 마케팅을 하는 차원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기본적으로 저는 뭐 차이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공이 다 유력한 주자를 이용한 활용한 마케팅을 하는 거죠. 다만 차이가 있다면 예. 국민의힘은 불과 얼마 전까지 내걸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사실이 사라졌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는 불행한 거죠. 예. 다만 민주당 의원들 내에서도 민주당 의원들 간의 의견의 차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들은 저는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의원들과 윤석열 정부의 방향이 오히려 한강같이 넓다면 예. 그 차이가 별로 넓지 않거든요. 이럴 때는 결국 하나의 팀으로 우리가 이겨나가겠다라는 예. 의지를 가지고 모아 나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여나 야나 할 것 없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리 표를 얻기 위한 거라고 하더라도 예. 지켜야 될 금도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 걱정을 하고 약간 경고하는 목소리도 있고요. 지금 이제 당을 나가신 분이 됐는데 밖에서 어떤 좀 분석을 좀 하십니다. 들어보시죠. 검증위에서 적격 심사를 받은 분들이 그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이제 자유입니다. 그렇게 선거운동을 하는데 그분이 친명이라고 해서 자격공천이다.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상대방을 그렇게 그 증오 어떤 멸시 어떤 이런 폭력적인 이런 언어를 사용하면 이게 당이 이 분열을 낼 수 있고 제가 어제 모두에게 이제 공관위원장 명의로 예. 경고를 날렸습니다. 지금 현역들 좀 많이 나가라. 자리 비워라. 예. 그래야 우리가 들어가지. 네. 그거거든요. 예. 처음에는 수박들 나가라고 했다가 이제 수박들 나가니까 그다음에 이제 좀 덜한 뭐 멜론들 나가라라고 예. 할 수가 있는 거고 네. 이제 그 친문들 나가라. 이젠 드디어 이해창계도 나가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목숨 걸고 이재명을 사수할 사람들은 우리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고는 다 가짜다. 나가라. 그러니까 의견은 차이고 있지만 약간의 분위기가 이른바 친명 색깔이 강하신 분들이 목소리를 강하게 내면서 색깔이 상대적으로 옅은 분들을 압박하고 있는 거다. 그 사이에서 표현이 새로 나왔죠. 수박이 아니라 뭐 멜론까지 나왔어요. 멜론. 이게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모르지만 그렇게 비유를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또 이런 걸 떠올립니다. 지난 2015년, 2016년 총선을 앞둔 당시 새누리당 모습. 이거 연상되는데요.
데자뷰 아닙니까?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이런 얘기하신 분이 있더군요. 그래서 당시 모습 좀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도 국회가 진정 민생을 위하고 국민과 직결된 문제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나서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국민을 위해서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회에 들어가서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나와서 쫓아다니는데 진박이니 뭐니 이렇게 비아냥으로 조롱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공천 과정에서 대우의 자존심을 짓밟아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당의 높은 사람이라서 제 얘기는 안 할게요. 분명히 총선 이후에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김성환 평론가 당시가 이제 진박 논란 뭐 이런 거잖아요. 진박이냐 찐박이냐 뭐 별표현이 다 나오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진 상황이 글쎄요 강도 해체는 있었지만 친명이나 또 가서 찐명이냐 뭐 이런 걸 막 내세운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럼? 일단 우리의 목소리가 나올 만한 상황인 건 분명해 보이고요. 앞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진실한 사람들 표현 썼잖아요. 진실한 사람. 그것 때문에 진박이란 말이 생겨난 거거든요. 당시 이제 진박 공천하겠다 이렇게 해서 진박 간별사도 생겨났고 예.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가서 총선 불리해지는 상황 되니까 또 죄송하다고 막 큰 절 올리고 그랬었어요. 아, 또 길에서 절하는 모습도 있었어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확실한 어떤 구심력이 있는 측면이 있는데 야당은 그거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덜해요. 덜한데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 제가 왜 우려할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냐면 예. 비례의원들 16명 중에 10명이 지금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아. 2명 빼고 전부 다 양지라고 할 만한 곳만 달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비례의원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선거하기 편한 후보 또 한번 경쟁해 볼 만한 후보 지역 찾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근데 근본적으로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전문성이나 아니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도 여성에 관한 배려 이런 예. 것들 때문에 사실 비례라고 하는 그 제도의 가치가 있는 거란 예. 말이에요. 근데 비례 끝나고 난 다음에 나 다시 지역구 가서 또 할래. 이렇게 가는 게 근본적으로 이게 타당한 거냐.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좀 회의가 좀 있고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의원이 자기가 선택해서 지역구에서 당선해보고 싶습니다라고 출마하는 것까지는 막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 권력의 마치 해바라기처럼 이른바 뭐 제가 찐명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른바 이재명 이름을 팔아가지고 예. 뭔가 경선에서 이겨보겠다는 아주 얄팍한 속내를 그대로 이렇게 드러내는 것 이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아까 이명백 공관위원장 발언도 나왔던 것처럼 예. 선거 때 계속 이런 것들이 혼란스럽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예. 공관위원장이 필요할 때 적절하게 경고주고 확실하게 기준이나 이런 거 룰을 좀 정해주면서 가르마를 쫙쫙 타주는 작업들을 해줘야 된다. 예. 민주당은 그게 좀 지금 부족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공관위원장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이런 거에 확실하게 경고주고 예. 당이 이렇게 막 총선이 어지럽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윤준희 대표. 예. 2015년의 새누리당 모습과 지금의 민주당 모습. 글쎄요. 이게 겹친다고 봅니까? 약간 상황이 좀 다르다고 봐야 됩니까? 그 당시에는 근데 대통령을 중심으로 약간 좀 무게감이 있는 분들이 진실한 사람들을 감별하고 다녔던 게 있었고요. 이번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이제 초선 비례의원들이 많이들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충성 경쟁보다도 실은 약간 좀 면목이 없으니까 그 명분을 찾기 위한 방법론으로 찐명 호소가 가장 좀 유효한 전략이라고 본 것 같은데 아까 근데 좀 표현이 너무 거칠죠. 그러니까 이명백 위원장이 예. 아마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 같아요. 경쟁하는 건 좋고 비판하는 건 좋은데 예. 나는 진짜고 너는 가짜다. 이제 이런 식의 논리가 되게 이제 폭력적인 거잖아요. 예. 아까 그 윤영찬 의원을 두고 아마 하신 말씀 같은데 뭐 기본적인 민주당의 정체성조차 없다 이런 말을 했는데 윤영찬 의원이 누가 영입을 했고 어느 정부에서 일했던 분입니까? 근데 문재인 정부 아닙니까?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을 받던 분한테 기본 정체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예. 그게 진짜 민주당의 기본 정체성에 어긋나는 발언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민주당을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어떤 출마 문제에 대한 갈등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분이 요즘에 또 목소리를 내셨는데 이거예요. 추미애 전 장관인데 책임지고 석고 대제를 해야 할 문정부의 두 비서실장 임종석, 노영민 총선에 나온다고요? 나오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나오지 말라고. 석고 대제해야지 왜 나오냐는 거예요.
이런 상황 관해서 임종석 전 실장이 얘기 좀 합니다. 이게 며칠 됐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세대 교체든 시대 교체든 선거 때 늘 필요합니다. 그거 자체를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일괄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로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문재인 정부 전체를 겨냥해서 대립시키는 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윤건영 의원님, 석고 대제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 뭐 어떻게 됩니까? 이거 그럼 많이 아쉽습니다. 뭐 아쉽다.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전혀 동의 안 되겠지만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총선의 목표가 예. 윤석열 정부의 일방 독주를 멈추자라는 게 저희들의 최대 지상 과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덧셈 정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너는 이것 때문에 안 돼. 너는 저것 때문에 안 돼라고 빼버리면 예. 남는 게 없습니다. 너는 이걸 잘하구나. 너는 이걸 잘하구나 해서 잘하는 걸 모아내는 게 저는 덧셈 정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저희 진보 세력 민주당 힘이 약합니다. 가용한 모든 자원들을 총동원해서 해야만 윤석열 정부의 일방 독주를 멈춰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차이를 부각시키는 게 아니라 같은 것을 부각시켜서 원팀으로 가서 승리하는 길을 가는 게 우리 민주당의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영두 의원님께는 제가 질문을 바꿔서 예. 민주당에 계신 분들 중에 윤석열 정부 출범의 진짜 1등 공신은 누구 같습니까? 지금 추미애 전 장관 석고 대대를 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이제 역사적인 뭐 진실이랄까 역사의 흐름이라는 것이 이제 예. 차면 넘치면 뭐 하고 뭐 이렇게 차면 기울고 뭐 이런 게 있듯이 저런 오만과 저런 내분 질시 이런 것들이 이제 비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윤건영 의원님께서는 뭐 우리 저 여당의 소수 여당이 무슨 독주를 합니까? 이번 총선은 정말 예. 우리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예. 그 정말 지금 야당의 독주, 폭주를 멈출 수 있게 하는 힘을 좀 실어달라는 것이고 원래 이 내분, 고륙 상쟁이 무섭다고 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을 보면서 저런 고륙 상쟁의 역사를 우리 내부는 예.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경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공천과 관련해서 민주당도 지금 상황이 그렇게 만만해 보이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